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부모를 위한 종로학원 입시TV 설명회에서 창피해서 못 물어보셨던, 자, 오늘은 배치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특히 배치표에서도 온라인 배치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합격 예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클릭을 하세요. 자, 들어가셔서 맨 처음 하셔야 될 거는 성적 입력부터 하셔야 되죠. 자제분들의 성적이 어떤지 한번 입력을 먼저 해보시는데요. 제가 미리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유형별로도 국어가 A형이고 수학 B형 보니까 자연계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과목도 이렇게 해서 탐구별로 과목별로 입력을 하시면 이 옆쪽으로 가시면요. 자동으로 이게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얼마인지, 100분이 얼마인지, 등급이 얼마인지 다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등급으로 바로 보시면요. 113 얼렐레 영어를 못했네요. 등급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가 좀 부족한지 딱 보이거든요. 영어를 너무 못했다. 국어랑 수학이 1등급인데 영어가 3등급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하나를 좀 못 봤네요. 하나는 잘했는데. 그래서 탐구가 하나 2등급인 게 약간 걸리적거리네요. 그쵸? 그래서 영어하고 탐구 하나 잘못 본 게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될 거는 여기 왼쪽 메뉴 틀이 들어가셔서요. 다시 성적 분석, 그래서 그 중에서 영역별 분석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 분석을 좀 클릭하시면 이 친구의 영역별 분석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붉은색과 푸른색이 나옵니다. 붉은색은요, 괜찮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동점자 대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경쟁은요, 동점자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점자 대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여기에 막대 그래프로도 나와요. 여기에 0점으로 되어 있는 표시, 0점 표시가요, 바로 동점자들이에요. 동점자 대비 수학은 좀 괜찮고요. 수학 아주 잘했습니다. 막대기 쫙 올라가 있네요. 영어, 막대기 많이 내려왔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좀 내려왔네요. 이게 동점자 대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비주얼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전체 유형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맨 처음이 표준점수에 대한 유불리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100분위. 요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점수와 100분위가 동점자 대비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시면 되는데 먼저 표준점수부터 볼게요. 표준점수 막대기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막대 그래프가요. 영어가 많이 내려와 있죠? 이거 동점자들에 비해서 쉬운 걸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수했나 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학이 좀 받쳐주긴 했는데 영어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이 학생한테는 큰 불리한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100분이에요. 100분위 보시면 수학이 그렇게 많이 막대기가 올라갔었는데 많이 올라가질 않았죠. 여기서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어려운 걸 틀렸나 봐요. 어려운 걸 좀 많이 맞아줘야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야 이 100분위 점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영어는요. 쉬운 걸 많이 틀렸나 봐요. 실수를 했나 봐요. 실수를 많이 해버리니까 이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깔아주는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죠. 표준 점수에 비해서. 근데 탐구는요. 조금 내려왔네요. 쉬운 거 하나 정도 실수했나 보다. 그쵸? 그래서 동점자들이 맞췄던 쉬운 거를 조금 실수해서 조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가 조금 더 불리해진 상황이에요. 그쵸? 영어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학교는 이 학생한테 조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많이 반영되는 학교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기초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는, 특히 영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실 건 다시 메뉴 트리로 가셔서 영역 조합별 분석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안 좋으니까 보세요. 유리한 조합으로 국수탐이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어를 뺐다라는 걸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보기를 누르시면 대학이 쫙 나옵니다. 이 친구 조합에서 유리한 대학들 나와요. 가군, 나군, 그리고 다군별로 다 나오고요. 가군에서는 뭐 남학생이니까 여긴 안 되겠네. 넌 여기 못 가요. 네, 유리하긴 하지만, 네, 그러면 나군, 다군도 한번 보시면 한의대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데, 이 점수에 이런 데 가긴 좀 아깝다. 그쵸? 그래요. 이런 데는 과감하게 닫아버리세요. 네. 자, 그러면 불리한 걸 찾아보세요. 불리한 대학으로 국어, 영어 조합하는 대학은 진짜 안 좋은 대학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군의 차이과 대학이 나왔어요. 이 대학은 이 학생한테 정말 맞지 않는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친구하고. 이런데 포기하세요. 닫아버리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바로 합격 진단이에요. 이제 이 합격 진단을 들어가셔서 맞춤 검색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는 조합별로 요것들이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서 자연계 학생이고 가군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들,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교들, 그 다음에 전 과목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불리가 나올 거예요. 이 유불리가 나오면 점수 폭이 어느 정도 되면 논술이나 구술 면접 보러 가지 마셔야죠.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수 폭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플러스 15점이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까워요. 이거는 웬만하면 장학금 받고 가요. 4년 장학금도 받지만요. 아마 생활비 지원까지 나올걸. 네, 돈 벌고 대학 다니는 그렇게 너무 아까워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시고요. 하향에서는 마이너스 15점.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지 않으면 거의 뽑기가 어려워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점수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얘가요, 똑똑한 컴퓨터가요, 지가 다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맞는 조합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들을 쭉 리스트업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요. 지금 뭐 서울 과기대서부터 쭉 나오네요. 과기대 나오고 필이라고 돼 있는 건 이건 필수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필수고요. 제2외국어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대학별로 만점 기준, 그 대학에서는 이 대학은 1000점 만점인가 봐요. 근데 저희가 이 학교 배치 점수를 874점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본인은 906점. 어우, 되게 많이 남는다. 그쵸? 근데 보세요. 대학마다 점수가 달라요. 이 대학은요 950점을 해놨어요. 어딘가 송실되네. 이거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 쉽게 해드리려고 모든 대학교 환산 점수를 100점 기준차로 다 바꿔놓은 거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100점 기준차로 상황들을 보시면요. 100점으로 저희가 다 환산해왔기 때문에 몇 점 정도가 괜찮은지가 좀 그걸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대학들은요.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가장 적절하게 좀 안정권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한 3점대 근처에 있는 대학들을 안정권으로 지원해 보실 만한 겁니다. 이거는요. 웬만하면은 최초합이 될 수도 있고요. 1차 최초합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딱 너 하고 찍은 거예요. 합격된 겁니다. 근데 1차 추합 정도까지도 예상하셔야 돼요. 1차 추합이 뭔지 아시죠? 추가 합격. 그래서 아이들이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 너 일로 오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차 추합, 제가 보기엔 최초합까지 다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대학들이 어디냐면 동국대, 이화여대 넌 못 가요. 남자는. 네, 그래서 이화여대 이런 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학들을 한번 상세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안정적인 대학이고요. 상세 보기를 눌렀는데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 이 친구한테는 여러 가지 괜찮은가 봅니다. 오, 그러네. 수학을요, 35%를 반영해요. 야, 이러니까 굉장히 유리해지는구나. 물론 영어가 30%를 반영하긴 하지만 수학이 그걸 이겨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유리한 조합이다라는 거고요. 영어가 반영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표준 점수를 반영한 게 아니라 만약에 100분위를 반영했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중앙대학교는 이 학생한테 적합한 조합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대학은요, 논술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중앙대 논술 보러 가시면요, 안 됩니다. 이게 정시로도 갈 수 있다니까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논술을 포기하시고 정시로 가시는 걸로 하시고요. 조금 더 내가 안정권으로 하기엔 너무 아깝다. 나 좀 한번 달려보고 싶다. 그러시면요, 점수를 좀 더 낮추세요. 100점 기준차로 해서요, 1점대 근처 1.5 이하인 대학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5 이하인 대학들 여기도 해볼만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추합을 보셔야 돼요. 최추합에선 거의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추합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기 한번 보셔서 자세한 조합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런 대학교 괜찮습니다. 어느 대학교죠? 서강대학교 성대, 좋네. 서성환. 그쵸? 서성환의 가군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 상위권 대학에서 이 정도 점수 남는다라는 건요, 괜찮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해보실만 한 거고요. 이런 대학은 논술 보러 가셔야 됩니다. 1점대 근처의 대학들은요, 정시에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긴 가능하긴 하지만 안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논술 보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강대 논술 보러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아까워. 나는 좀 질러볼래. 그러면 이렇게 지르세요. 이 정도.
0점대 근처의 대학교들, 그리고 마이너스 한 0.5 근처에 있는 대학교까지. 마이너스는요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한 4차 추합 이상 정도까지 가시면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많이 빠져나가 주길 바라면서, 그 대신에 이런 데 쓰시게 되면요 많이 빠져나가는 학과를 쓰셔야 돼요. 경희대 한의학과 같은 데는요 거의 안 빠져나가요. 애들이 눌러 앉아버려요. 경희대 치의학과도 거의 안 빠져요. 여기는 꼭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서 차라리 미대 자동차공학과 이런 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연고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기계공학과 같은 데로. 이런 데 한번 써보시는 거, 질러본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런 생명공학과? 그냥 한번 해볼 만한데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런 데는요 안 빠져나가요. 인기 있는 학과인데도 눌러 앉는 학과예요. 마치 의치안 같습니다. 이런 특성화학과들은요 거의 빠져나가질 않기 때문에 추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학원에서 약간 자기가 욕심을 내보겠다면 요 정도 폭까지가 딱 좋고요. 이게 마이너스 1점까지 내려가면 이거는 어려운 대학교예요. 이런 데는 거의 써보시지 않는 게 전 좋겠습니다. 아니 몰라, 재수할 수도 있어. 그럼 써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런 데는 저는 추천해주고 싶진 않고요. 이런 데 만약에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가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가셔야 되고요. 정말 논술에 정말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다른 조건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군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군도 한번 여기서만 이렇게 바꿔보시고,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 그 다음에 아까처럼 표준 점수, 국영수, 탐 다 반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검색하면요 다른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나군에는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남은 100점 기준처럼 너무 많이 남으면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요. 쭉 내려가 보십니다. 쭉 내려가다 보니까 원래 괜찮은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데, 이야, 연고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올해 연고대가 나군으로 이사했죠. 그럼 이 학생한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가군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조금 안정권도 해보고 뭐 소신지원도 해봤으면 나군에서는요 좀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약간 상향해보세요. 요 정도, 연고대에서는요 이 정도 점수면요 괜찮아요. 당장에 최초합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도 합격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위권은 촘촘하거든요. 촘촘하니까 이 정도 점수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가능으로 뜨긴 했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에서 한 60% 정도 사이에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실 만도 하고요. 당연히 논술은 보셔야죠. 고려대 논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셔서 준비해 보시고요. 나군에선 이 정도. 근데 올해 다군에요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다군을 한번 이 정도 상위 그룹 친구 걸 검색해 보니까요 별로 갈 데가 없어요. 다군이 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또 있죠. 별로 갈 데가 없으면 다군을 한번 안정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도 별로다, 다군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의치안을 한번, 자연계는 올해 의치안을 한번 뚫어보는 거죠. 자, 의치안에 뭐가 나올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의치안 검색을 눌렀더니 원래 고신대 다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분명히 마이너스가,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올해 의치안이 좀 늘어났으니까 어차피 다군은 버리는 카드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실 만도 해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하고,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만한 상태고요. 치의에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간화군에 몰려 있어서 이 친구 다군에서는요 한번 고신대 의대 한번 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서울대 연대고대만도 따로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서울대 연대고대로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서울대 연대고대만 따로 모아서 아이들에 맞게 여기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초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적격 처리가 됐을 거예요. 왠지 아시죠? 네, 탐구를 2를 안 봤어요. 그래서 2를 안 봤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보시는 거 아니고요. 연세대학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연세대학교 이 정도 점수면 해볼 만하죠. 그래서 이런 간호, 뭐 생활, 뭐 아동가족 이런 데는 해볼 만한 거고요. 조금 더 낮춰볼까요? 조금 더 상향 지원으로 해본다 그러면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교들이, 더 높은 과들이 나올 텐데 이 친구는 안 나오네요. 네. 나군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낮춰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나군에서 만약에 연대를 꼭 가보고 싶다, 나는 연대에 꼭 지원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라인 폭? 요 정도 폭이면 한번 해볼 만도 하겠죠?
네. 이 정도면은 뭐 건축 정도 한번 써보시거나 뭐 기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소신 상향 지원으로 추합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번 써보실 수도 있고 고려대학교도 한번 볼까요? 고려대학교도 이런 과들은 아마 조금 더 안정적인 과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수 많이 남습니다. 이 정도면요 좀 아깝죠? 고려대도 한 요 정도로 해서는 대학교들 이런 과들 한번 지원해 보실 만한 거죠. 그래서 나군에서는 연고대를 지원하시겠다. 근데 나는 재수하면 나는 재수하면 안 돼. 삼수 안 돼. 나 이제 장수자야. 그러시다면 고려대학교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요 정도 점수로 해서. 그리고 논술 완전 매달리시고요. 아니야, 나 연대 아니면 안 갈래. 연대 나 떨어져도 좋아. 한번 써볼래.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쓰세요. 너무 마이너스로 낮추진 마시고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요 배치표들을 보시면서 논술을 지원할지 말지도 좀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정시가 되면요, 요 배치표 양식이 다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 점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여기서 합격 분석으로 합격 진단으로 맞춤 검색을 하실 때 요걸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안정, 가능, 고려, 노력, 부적격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정권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70%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가능권은 한 50% 정도예요. 근데 단 50% 정도의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고려는 한 40% 정도예요. 합격 가능성이.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 거고요. 노력은 합격 가능성 한 10%? 90%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져도 좋아. 쓰셔도 되고요. 부적격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처럼 어떤 특정 과목을 요구한다. 그러면 못 쓰는 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셔서 자세한 전략들을 짜셔서 올해 좋은 성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